안녕하세요. 보드레스 하우스 매니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사례라고 했는데 웬 일본인처럼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한국말을 저렇게 하나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4년 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 일을 하는 보통 청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시즈라는 기업에서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더레스 하우스라는 기업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모회사인 보더레스 재팬이라는 회사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보더레스 재팬이라는 회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본은 어떤 그런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는 스스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미션은 사회 문제를 소셜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드는 사회적 기업의 플랫폼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7개 나라에서 18개의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고요. 연매출은 약 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보더레스 하우스 쉐어하우스 사업이고요. 또 다른 사업은 오가닉 허브로 이제 빈곤 농가를 지원하는 허브티 사업,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해서 공정무역 방식으로 가죽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 그 외에 뭐 아동복 판매 사업이라든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의 재벌 대기업처럼 이렇게 서로 연관 없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그 목적은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빈곤을 없는 세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보더레스 하우스가 보더레스 재팬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었는데요. 시작은 2008년이었습니다. 창업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때였는데, 이때만 해도 외국 분들이 집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보수적인 성향도 있었고, 뭐 장기 계약이나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집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렵게 일본까지 와서 온 이유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문화를 배우고 일본 사람을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그냥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일본인 청년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고 싶거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공부를 그렇게 이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창업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렇다면 보드레스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서 이 집을 그 외국인들과 일본 청년들에게 빌려주자. 그래서 단순하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쉐어하우스 형태로 다국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10년 후 보더레스 하우스는 도쿄 4개 지역에서 전개 중인데요. 도쿄에서 70개 하우스, 그리고 오사카에서 7개 하우스, 이곳 서울에서 지금 24개 하우스, 타이페이에서 21개 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이제 3개 나라에서 115개 하우스에서 약 1,2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쉐어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운영 컨셉과 입주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만인의 꿈과 뭐 DL의 이 얘기에서 이게 같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커뮤니티입니다. 입주자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국제 교류를 원해서 입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어떤 운영 방식이나 공간 컨셉 같은 것들도 커뮤니티 중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저희가 인원이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원활한 교류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8명에서 15명 정도 중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주자의 연령도 만 18세부터 만 35세까지 좀 제한을 둬서 네, 네, 좀 유감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한을 둬서 그 또래끼리의 보다 깊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입주자를, 해외에서 오는 입주자들 포함해서 모든 입주자들 대상으로 해서 사전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얼굴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교류 의욕을 또 확인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입주자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 하우스의 남녀 비율도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남녀 비율도 5대5 그리고 국적 비율도 5대5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한쪽으로 국적이 치우치거나 성별이 치우칠 경우에 원활한 교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입주자의 직업은 학생이 한 40% 정도 그리고 사회인이 60% 정도인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학생이 좀 더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네. 이제 외국인 입주자 이제 도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적을 보면은 이제 아메리카 이제 미국 국적인 분이 20% 정도고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가 18% 각각 18% 정도 그리고 중국, 한국이 6% 정도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입주자분들은 대부분 어학원 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로 오신 분들 그리고 인턴이나 뭐 영어 회화 교사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희 연간 평균 입주율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도쿄만 봤을 때 기준 입주율이 92% 정도입니다. 입주율이 좀 등락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학기에 따라서 일본에 왔다가 떠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율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하우스라도 입주율에 따라서 커뮤니티의 질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입주율을 유지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간 컨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보셨듯이 입주율이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쉐어하우스가 일본에서 보통 임대보다 굉장히 집주인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분들의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그 집에 입주자 전원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공간을 콤팩트하게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항상 그런 질문을 드려서 만약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 계약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유 공간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테이블이나 소파나 테레비 같은 가전 용품을 다 완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실이나 이제 쉐어룸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이제 절반이기 때문에 트렁크 하나만 가져와서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오리지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저희의 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까 그 마니네금에서 행사 기획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최근에 좀 그런 고민이 있을 만큼 좀 이벤트에 굉장히 힘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링크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하우스 간의 교류가 가능하게 만드는 소규모 정기 이벤트인데 저희 도쿄에 있는 하우스가 70개다 보니까 하우스별로 교류의 질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레스 하우스라는 브랜드를 믿고 입주를 했는데 막상 입주를 해보니 커뮤니티가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실망하는 입주자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더레스라는 어떤 하우스에 들어와도 다른 하우스와 연결을 해서 교류를 어떤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월에 한 2회 정도로 페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뭐 한국에 일주일 정도 놀러 간다든지 대만에 일주일 정도 놀러 간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뭐 호텔에서 숙박을 하거나 게스트에서 숙박을 하고 뭐 인터넷에서 검색한 맛집을 가고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우스에 입주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 다른 하우스에 있는 입주자 하우스에서 무료로 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니까 쉐어하우스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홈페이지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사실 쉐어하우스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뭐, 이제 죄송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설비나 뭐 입지나 뭐 하우스가 얼마나 멋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홈페이지만 보고 입주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더라도
하우스 입지와 설비는 물론 커뮤니티도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왜 보더리스 하우스를 선택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면은 보더리스 하우스는 입주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거기서 신뢰감을 느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성별과 국적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통해서 단순히 설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랑 취미가 맞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하우스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소개무비라든지 입주자의 리뷰라든지 어떤 공실 예정 알림 등록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단연간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다가 깨달은 것은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작년에 새롭게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프로젝트 2번으로 쉐어하우스 사업을 넘어서 이제 지역 커뮤니티 식당도 저희가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도전의 사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토 가미가모 하우스의 사례인데요. 이제 일본의 교토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배타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열겠다고 했을 때 지역 분들이 아니 왜 우리 지역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이런 쉐어하우스를 만드느냐 하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태프 한 명이 같이 쉐어하우스에 같이 살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열고 긴밀하게 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은 입주자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저희 하우스에 들려서 영어 좀 가르쳐 줘라든지 누구누구는 잘 지내라든지 다음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라든지 그 정도로 긴밀한 지금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운영 조직과 좀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4개의 팀으로 나눠서 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우스 매니저 팀과 이제 백 오피스 팀이 가장 큰 조직인데요. 하우스 매니저 팀은 이제 입주자가 입주를 한 순간부터 퇴실하기 순간까지를 모두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설비 간단한 수선부터 뭐 청소, 이웃 주민들과의 대응까지 다양한 일들을 다양하고 있습니다. 백 오피스 팀은 문의가 온 순간부터 계약까지의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신규 하우스 개발팀이나 웹 마케팅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질 높은 서비스를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서비스를 기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입주 전에는 입주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많습니다. 또 쉐어하우스라는 게 처음인 분들도 많고 또 외국인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은데 저희는 어떤 빠른 응답과 친절한 그런 대응으로 입주자분들의 어떤 불안감을 도리려 입주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바꾸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하기 전에는 쉐어하우스다 보니까 입주자로서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매너, 룰 같은 부분을 철저하게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입주자분들이 철저하게 이제 교류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뭐 때로는 친형처럼 어떤 트러블이 발견했을 때 어떤 교육적인 관점에서 엄하게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술을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스태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다국적 국제교류 커뮤니티 쉐어하우스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훌륭한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쿄 기준으로 저희가 약 2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직원이 12명, 아르바이트가 10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학생 3명이고 주부가 7명인데요. 연령대는 2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더리스라는 이름처럼 어떤 단순한 고용 관계 뭐 정직원 알바 같은 걸 떠나서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미팅이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도 전체가 참여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보시면 뭐 저 한국인을 포함해서 제일동포 2세, 대만인, 뭐 대학생 주부, 아마추어 록 밴드의 보컬, 그리고 해외 유학 경험자, 그리고 혼혈인 분들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저희 스태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멤버이기 때문에 이런 다국적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트러블들을 제대로 해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저희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비전은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를 실현을 하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다국적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의 성과, 이제 사회적 성과를 소셜 임팩트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는 이제 입주자가 41명이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누계 입주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입주자들의 평범한 이제 생활을 담은 사진인데요. 네. 뭐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를 거 없이 뭐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주자분들이 퇴실을 할 때 꼭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솔직히 뭐 일본어 혹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혹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입주를 했는데 내가 배운 것은 어떤 인생의 진정한 어떤 자신의 인생이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보니까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해외 입주자분들이 떠나실 때는 이 순간부터 이제 도쿄는 나의 제2의 고향이고 내가 다시 도쿄에 돌아온다면 반드시 보더레스 하우스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해외 입주자분들이 보통 입주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긴 분들이 1년으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쉐어하우스라는 형태가 그 짧은 시간에도 깊은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이것으로서 어떤 인종이나 문화나 국적을 초월한 차별이나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입주자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진짜 일본인 예, 리비타의 그룹 리더 아사카와 다이스케상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